평생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겨우 한숨 돌려도 되나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막상 통장 장호를 들여다보니 살아가는데 부족해 보이는 이 돈으로 내 남은 삶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답답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모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자꾸만 남은 잘 사는 듯한 겉모습과 내 평범한 삶을 저울질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나요? 왜 이토록 넉넉해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쫓기듯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먹고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마음은 늘 무언가에 굶주린 사람처럼 팍팍하고 피곤한지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로마의 지혜로운 철학자 세네카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좁고 답답한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시원하게 꺼내줄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의 진정한 원인이 결코 돈이나 건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대하는 우리의 어긋난 시선,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세네카가 건네는 이 편안하고도 명쾌한 지혜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는 아주 훌륭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제1장에서는 우리가 왜 아무리 가져도 늘 가난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통장을 아주 넉넉하게 채우는 진정한 부유함의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잘 산다는 건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통장에 돈이 넉넉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 매일 밤 잠을 설치거나 남의 재산과 비교하며 아직도 부족하다고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비록 가진 것은 소박한 연금과 작은 집 한 채뿐이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에 깊이 감사하며 아주 편안하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의 결혼식장에 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러 간 자리에서 남들이 입고 온 비싼 옷이나 번듯한 자동차를 보며 갑자기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있나요? 혹은 친구가 자식들의 많은 용돈으로 다녀온 해외여행 사진을 자랑할 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삼키며 부러워했던 경험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와 피곤함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이미 돈과 행복의 비밀을 아주 명쾌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탐내는 사람이다. 그는 진정한 부유함이란 금고에 쌓인 황금의 무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서 만족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을 영원히 채울 수 없듯이 욕심이라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세네카의 이 맑은 통찰을 우리 뇌의 호르몬 작용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 따르면 인간이 새로운 물건을 샀거나 돈을 더 얻었을 때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은 그 유효 기간이 아주 짧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지만 우리 뇌는 그 자극에 금방 무뎌지고 익숙해져 버립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쳐다보게 만드는 아주 교활한 화학 물질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매일 쏟아지는 화려한 광고들은 바로 이 도파민을 자극하여 우리에게 결핍을 세뇌시킵니다. 이것을 사야만 혹은 저곳에 가야만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뇌는 오히려 심각한 결핍과 불안을 느끼고 몸속에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결국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내 뇌를 약물 중독과 똑같은 피곤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겪는 경제적인 불안감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쌀이 없고 덥고 잘 이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새로 산 좋은 자동차,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여행지, 그것을 가지지 못한 내 처지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나 지인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내 삶이 몹시 초라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박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내 작은 집과 매달 나오는 소박한 연금에 충분히 만족하며 평화롭게 살았는데 타인의 물질적인 성공을 귀로 듣는 바로 그 순간 맑았던 마음의 거울이 순식간에 와장창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의 통장에 장호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 돈이 내 밥상에 따뜻한 반찬 하나를 더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부유함은 내 삶의 질을 단 1%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하는 내 안의 헛된 비교와 질투만이 스스로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깎아내릴 뿐입니다. 남의 화려한 지갑을 곁눈질하느라 지금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따뜻하고 귀한 일상의 평안을 길바닥에 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끊임없는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네카는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기 전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가만히 헤아려 보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아침 나를 깨워준 맑은 공기, 무사히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 그리고 일상의 소박한 밥상, 이런 평범한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깊이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작지만 귀한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은 부드럽게 깨어나고 쫓기던 마음은 한없이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삶이 늘 이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조심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건강에 적신호나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역경이 우리 삶을 예고 없이 덮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세게 몰아치는 이 폭풍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쇠가 굳건하게 단련되듯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대하는 세네카의 아주 강인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피할 수 없는 삶의 폭풍우를 만나면 기꺼이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라.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불행이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해왔는데 뜻밖의 무서운 질병 진단을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하루아침에 캄캄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귀한 퇴직금을 아는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가슴 아픈 사연들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을 치고 나를 속인 그 사람을 저주하며 평생을 억울함 속에 갇혀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하필 나야? 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에 휩싸여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정작 내 몸의 혈관은 막히고 남은 삶의 시간마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맙니다. 로마의 현인 세네카는 우리에게 닥친 이 무거운 시련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역경이란 결코 신이 내린 벌이나 재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육을 가장 튼튼하게 키워주는 아주 훌륭한 훈련이라고 강조합니다. 용광로 속에서 쇠가 굳건하게 단련되듯 시련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훌륭하게 훈련시킨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면 원망하며 끌려가지 말고 기꺼이 앞장서서 걸어가라. 이 말씀은 억울한 현실을 그저 꾹 참고 체념하라는 나약한 뜻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며 뒤로 숨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능동적인 지혜입니다. 현대의 심리학과 뇌과학은 세네카의 이 강인한 태도가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명확한 연구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과의 외상후 성장 연구팀이 큰 질병이나 상실감 같은 엄청난 시련을 겪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하고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겼냐며 원망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혈관을 타고 흐르며 우울증과 면역력 저하로 몸이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며 현실을 가만히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뇌에서는 불안을 잠재우고 이성적인 판단을 돕는 전두엽의 기능이 오히려 시련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튼튼하게 깨어났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수용의 과정이 뇌의 회로를 새롭게 연결하여 어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매서운 불꽃이 실제로 우리 뇌를 아주 귀하고 굳건한 황금으로 재련해낸 셈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편안하고 평탄할 때보다 거센 파도에 부딪히며 깨어질 때 오히려 더 넓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넉넉한 품을 가질 수 있고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맑은 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예전처럼 험한 산을 훌쩍 타지 못하게 되었다면 아픈 다리를 원망하며 방 안에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평지를 걸으며 숲의 향기를 더 깊게 맡을 때가 되었구나 하고 내게 찾아온 몸의 변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운명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내 마음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 그 운명과 기꺼이 나란히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편안하게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풍파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인한 내면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건하게 다잡아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가장 두려운 건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언젠가는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늙음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하루를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세네카의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3장 매일 조금씩 죽어가기에 오늘을 가장 잘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부쩍 늘어난 주름을 보거나 예전 같지 않은 오후 체력을 느낄 때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하룻밤 자고 나면 거뜬했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흰 머리와 깊게 파인 주름을 볼 때마다 지나간 청춘이 무척이나 아쉽고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내 인생도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하며 스스로를 낡고 쓸모없는 존재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과 이별하겠지 하는 생각은 우리를 깊은 우울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산중에서 숲의 변화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가을이 되어 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은 자신의 늙어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낡은 잎을 미련 없이 흙으로 돌려보내고 아주 편안하고 담담하게 겨울잠에 빠져들 뿐입니다. 로마의 현인 세네카는 이 숲속의 자연처럼 우리의 늙음과 죽음도 아주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람들을 향해 정신이 번쩍 드는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항상 저 멀리 미래에 있는 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모두 죽음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매일매일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실제 우리의 남은 수명과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베카 레비 교수 연구팀이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뿜어져 나와 심장병과 치매 발병률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이 듦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서 인지 기능이 훨씬 더 오랫동안 맑게 유지되었고 실제 수명도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반이나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억지로 거부하며 거울 앞에 주름을 원망하는 것은 늙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장 무섭게 공격하는 나쁜 습관인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오늘을 가장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비결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내거나 남을 질투하는 데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은 내 삶이 하루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사히 하루를 더 잘 살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네카의 가르침처럼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 순간을 가장 눈부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병에 걸릴지 미리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따뜻한 밥 한 끼,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곁에 있는 가족과의 편안한 대화에 내 마음을 완전하게 쏟아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가장 알차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하고 귀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훗날 후회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마지막 제4장에서는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을 기꺼이 사랑하고 남은 삶의 조각들을 아주 풍요롭고 편안하게 완성하는 세네카의 마지막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4장,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며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남은 길을 걸어라. 가만히 텃밭의 흙을 고르며 산중의 작은 생명들을 보면 경이로운 자연의 수능을 배우게 됩니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은 거름이 되고 그 위로 다시 봄의 새싹이 아주 편안하게 피어오릅니다. 산중에서는 이 시기에 표고버섯이나 두릅을 수확하며 느끼는 아주 깊은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종균을 심고 가꾸어도 비가 오지 않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버섯은 결코 제 모습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을 원망하고 날씨를 탓해봤자 내 마음만 피곤해질 뿐 자연의 흐름은 1%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맑은 날씨에 감사하며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만 기쁘게 거두어들이는 그 순응의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이 숲의 넉넉한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와 상실, 그리고 크고 작은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네카는 운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아주 유명하고 강렬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운명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를 부드럽게 이끌고 억지로 거부하는 자를 거칠게 끌고 간다. 참으로 명쾌한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냐며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 운명의 목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참혹하고 피곤한 삶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게 주어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내 삶의 귀한 한 조각임을 편안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운명의 등 위에 올라타 내 삶을 주도하는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 전념 치료라는 과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 대학교의 임상 심리학 연구팀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할 때보다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부드럽게 받아들일 때 뇌의 심리적 유연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고통을 더욱 크고 무섭게 키우는 돋보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인생의 실패로 규정하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싸우는데 낭비하던 엄청난 에너지를 멈추자 뇌의 긴장이 풀리고 자율신경계가 편안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힘이 무려 40% 이상 치솟았습니다. 내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넉넉하게 끌어안는 것이 결국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게 다가올 모든 일들을 기꺼이 맞이하겠다는 편안한 결심을 해보십시오. 계획했던 일이 조금 틀어지거나 생각지 못한 작은 어려움과 마주치더라도 당황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것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경험이구나 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넘겨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아는 마음,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용기, 그리고 죽음조차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남은 삶이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만의 편안한 보폭으로 걷는 아주 평화로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세네카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비의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